시험이 코앞이라면 정답을 잘 고를 수 있게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구독을 누르시면 시험 문제와 해설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요. 구독, 댓글, 좋아요. 이 영상의 문제들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만일 틀린 문제가 있다면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54번.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가 침상에서 배설할 수 있게 돕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 기저귀 사용. 2. 간이변기 사용. 3. 이동변기 사용. 4. 유치 도뇨관 사용. 5. 요실금 팬티 사용. 정답은 2. 간이변기 사용이에요. 앉고 서는 것은 가능해도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는 이동변기를 사용해요. 침대에서 못 내려오면 침대에서 간단히 간이변기, 걷기 어려워 이동 어려우면 이동변기. 55번. 유치도뇨관의 소변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몇 번일까요? 1. 소변주머니를 방광보다 높게 둔다. 2. 소변량과 색깔을 1일 2회 확인한다. 3.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으면 휠체어로 이동한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소변 배출구는 알코올솜으로 소독한다. 정답은 5. 소변 배출구는 알코올솜으로 소독한다입니다. 방광보다 소변 주머니는 낮게 해요. 소변량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하고요. 유치도뇨관을 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고 보행도 가능해요. 특정한 제한사항이 있지 않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해요.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것은 유치도뇨관이 아닌 소변주머니예요. 유치도뇨관 삽입, 교환, 방광세척은 의료행위라 간호사의 업무이고요. 방광보다 소변주머니를 높게 두면 소변이 역류하겠죠. 그러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면 감염이 생기기 쉬워서 감염 예방을 위해 세심하게 주의해야 돼요. 대상자의 아랫배가 볼록하다면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고요.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꺾여 있거나 꼬였거나 눌렸을 때 잘 배출되지 않으니까 잘 살펴야 됩니다. 걸어서 이동할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낮게 들고 걸어야 돼요. 소변 주머니가 방광의 위치보다 낮아야 됩니다. 소변 주머니 비우는 순서를 볼까요? 소변 배출구 열기, 소변기에 소변 받기, 소변 비웠으면 배출구 잠그고, 알코올솜으로 배출구 소독하기, 소변 배출구를 제자리에 꽂기. 외워볼까요? 열기, 받기, 잠그기, 소독, 꽂기, 열받잠 독꽃, 열받잠 독꽃, 열받잠 독꽃. 56번. 의치관리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의치세정제가 없을 땐 삶아서 살균한다. 2. 세척 후 잘 말려서 물기 없이 보관한다. 3. 의치는 세척할 때 이외에는 항상 착용한다. 4. 칫솔에 의치세정제를 묻혀 미온수로 닦는다. 5. 주방세제로 닦으면 의치가 쉽게 변형되어 좋지 않다. 정답은 4. 칫솔에 의치세정제를 묻혀 미온수로 닦는다입니다. 의치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닦으면 돼요. 표백제 사용 안 되고 삶는 것도 안 돼요. 변형되기 때문이에요. 세척한 다음에는 찬물에 담아서 보관하고요. 잘 때는 의치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57번. 손발톱 깎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가번. 2. 나번. 3. 다번. 4. 라번. 5. 마번.
정답은 5. 마번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손톱은 둥글게 자르고 발톱은 일자로 잘라요. 58번. 회음부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가급적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2.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3. 항문칠 요도 순서로 닦는다. 4.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덮고 양쪽 아랫단으로 회음부를 덮는다. 5. 남성의 음경은 목욕담요 끝단으로 잡는다. 정답은 1. 가급적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입니다. 요도칠 항문 순서로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고요. 목욕담요 양쪽 아랫단 끝을 다리 안쪽으로 감고 아랫단 가운데로 회음부를 덮도록 해요. 남성의 음경은 수건으로 잡고 씻겨요. 그림에서 보면 국방색 담요를 마른 목골로 덮었죠. 보통 이불 덮을 때는 저렇게 덮지 않잖아요. 누워있는 대상자의 무릎을 세우게 한 다음 그림에서처럼 양쪽 아랫단 끝을 다리 안쪽으로 감아요. 아랫단 가운데로 두 다리 사이를 덮어서 회음부를 가려주었죠. 59번. 침대에서 목욕할 때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2. 손목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3.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4. 복부는 좌우로 왕복하며 닦는다. 5.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4. 복부는 좌우로 왕복하며 닦는다가 틀린 답이에요.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요. 6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3. 머리, 오른쪽 팔, 왼쪽 팔. 4.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5.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정답은 4.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입니다. 입힐 때는 마비 쪽부터 입히고요.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겨요. 외울 때는 임마 벗건, 임마 벗건, 임마 벗건. 입힐 때든 벗길 때든 오른쪽 편마비든 왼쪽 편마비든 링거액을 꽂고 있든 아니든 무조건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난 보기 중에서 정답을 고르세요. 여기 5개의 보기 중에서 1번과 4번만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나죠. 2번과 3번은 머리로 시작하니까 답이 아니고요. 5번은 머리로 끝나니까 답이 아닌 거예요. 임마 벗건이니까 입힐 때는 마비 쪽부터 입혀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입힐 때는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순서고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입힐 때는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순이에요. 임마 벗건이니까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겨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벗길 때는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순이고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벗길 때는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순이에요. 61번. 링거액을 꽂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벗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오른쪽 팔, 머리, 링거액, 왼쪽 팔. 2. 오른쪽 팔, 링거액, 머리, 왼쪽 팔. 3. 링거액,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4. 왼쪽 팔, 링거액, 머리,
오른쪽 팔, 5. 왼쪽 팔, 머리, 링거액, 오른쪽 발. 정답은 4. 왼쪽 팔, 링거액, 머리, 오른쪽 팔 순입니다. 입힐 때는 마비 쪽부터 입히고요.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기죠. 외울 때는 임마 벗건, 임마 벗건, 임마 벗건. 링거액, 수액은 건강한 팔에 꽂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팔과 링거액이 바로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정답을 고르세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벗길 때 4번과 5번의 보기 모두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나고 있으면서 건강한 팔인 왼쪽 팔로 시작하지만 4번만 왼쪽 팔과 링거액이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4번이 정답인 이유는 오른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왼쪽 팔에 링거액을 꽂고 있으면서 건강한 팔인 왼쪽 팔과 링거액이 붙어 있는 것이라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외워볼까요?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 임마 벗건.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 임마 벗건.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 임마 벗건. 62번.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일으켜 세우기. 2. 침대에 걸터 앉히기. 3. 침대 왼쪽으로 눕히기. 4.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5. 협조 가능한 대상자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정답은 5. 협조 가능한 대상자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입니다. 협조할 수 있는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에 한쪽 팔을 넣고 다른 한쪽 손은 침대 위에 놓고 침상면을 밀면서 신호를 해서 대상자와 같이 침대 머리 쪽으로 움직여요. 63번. 다음 그림에서 두 요양보호사가 수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1.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2. 협조 가능한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3.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기. 4. 침대에서 바닥으로 옮기기. 5. 침대에서 일으켜 앉히기. 정답은 1.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한 모습이네요.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두 요양보호사가 양편에 서로 마주보고 서요. 그 다음 두 요양보호사 모두 한쪽 팔은 대상자의 어깨와 등 밑을 지지하고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해서 신호에 맞춰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켜요. 발에서 머리 쪽으로 이동할 때 협조 못하면 두 요양보호사가 이동시키고요. 협조하면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함께 이동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협동인 것이죠. 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사거나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이렇게요. 보통 침대에서 옆으로 조금 옮기거나 일으켜 앉히는 것은 요양보호사 1인이 할 수 있지만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침대 발 쪽으로 내려가 있으면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것 말고는 혼자 옮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대상자를 잡아당기거나 끌면 욕창 등으로 피부에 상처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대 발 쪽으로 내려가 있는 대상자는 두 요양보호사가 들어서 이동시키는 것이에요. 외워볼까요? 협조 가능하면 난간 대퇴 침상면, 협조 안 되면 두 요양보호사가 둔부 대퇴, 어깨 등 밑. 협조, 난간 대퇴 침상면, 비협조, 둔부 대퇴 어깨 등 밑.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외우려면 협조 난간, 협조 난간, 협조 난간. 64번. 대상자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누워 있을 때 침대 가운데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대상자가 왼쪽에 있으면 요양보호사는 왼쪽에 서서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시킨다. 2. 이동시키기 전에 대상자의 두 팔은 차렷 자세를 하게 한다. 3. 한 손은 목에서 겨드랑이, 다른 손은 허리 밑에 넣어 상반신을 이동시킨다. 4. 손을 대퇴부와 종아리 밑에 넣어 하반신을 이동시킨다. 5. 하반신을 먼저 이동시키고 상반신을 이동시킨다. 정답은 3. 한 손은 목에서 겨드랑이, 다른 손은 허리 밑에 넣어 상반신을 이동시킨다입니다. 대상자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려면 왼쪽에 서고,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려면 오른쪽에 서요. 이건 외울 것도 없이 당연해요. 대상자를 이동시킬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 있어야 힘이 덜 들죠. 이동시키기 전에 대상자의 두 팔은 대상자의 가슴 위에 포개어 올려놓고 이동시켜요. 상체 먼저 이동시킨 다음 하체를 이동시켜요. 그러니까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시키는데요. 상반신을 이동할 때는 요양보호사의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 이동해요. 하반신을 이동시킬 때는 요양보호사의 한 손은 대상자의 허리에, 다른 한 손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켜요.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를 나누어서 이동시킬 때 허리를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목 겨드랑이, 허리, 엉덩이, 허리. 그래서 목 겨드랑이, 허리, 엉덩이. 외울 때는 상체 하체 나눠 이동, 목 겨드랑이 허리 엉덩이. 65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힐 때 요양보호사의 팔과 손의 위치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가번 2. 나번 3. 다번 4. 라번 5. 마번. 정답은 1. 가번입니다. 가번은 대상자의 어깨와 가슴 위에 손을 지지해서 일으키고 있으니까 정답이죠. 나번은 머리와 엉덩이를 지지해서 일으키니까 틀린 답이고요. 다번은 허리와 발목을 지지하고 있네요. 라번은 양쪽 어깨를 뒤에서 들어 올리고 있고요. 마번은 어깨와 엉덩이를 지지하고 있어서 정답이 아니네요. 교재의 자료 사진을 보면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힐 때 요양보호사의 손과 팔의 위치가 대상자의 어깨와 가슴 위의 손이죠. 손목, 발목, 손, 발, 머리같이 몸의 끝부분을 들어서 이동시키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시험에서 정답을 고를 때 이런 보기는 다 정답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가슴에 올려놓은 손을 지지하거나 대상자의 발을 요양보호사가 지지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사지의 끝을 잡거나 드는 것은 틀린 답이에요. 66번. 휠체어를 펴는 순서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팔걸이, 시트, 잠금장치. 2. 잠금장치, 발받침대, 시트. 3. 시트, 잠금장치, 팔걸이. 4. 발받침대, 잠금장치, 시트. 5. 잠금장치, 팔걸이, 시트. 정답은 5. 잠금장치, 팔걸이, 시트입니다. 휠체어 접고 펴는 문제는 상표만 기억하세요. 위상, 펴, 상표는 휠체어를 펼 때는 위에서부터 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접을 때는 밑에서부터 접으면 되겠네요. 휠체어의 구조를 보면 팔걸이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이 시트, 그 다음이 발받침대예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부터 쫙 순서대로 펴면 돼요. 휠체어를 펼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팔걸이, 시트,
발받침대, 휠체어를 접을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쫙, 발받침대, 시트, 팔걸이 순이에요. 휠체어를 접고 펼 때 순서는 시트 발받침대 팔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밑에서부터 위로 쫙이죠. 잠금 장치는 펴든 접든 제일 먼저 잠그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무조건 잠금 장치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있겠죠. 잠금 장치, 팔걸이, 시트, 발받침대 거나 잠금 장치, 발받침대, 시트, 팔걸이겠죠. 67번. 휠체어로 이동할 때 적절한 작동법은 무엇일까요? 1. 문턱을 오를 때 휠체어를 뒤로 돌려 오른다. 2. 문턱을 내려갈 때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 길이 울퉁불퉁할 때 지그재그로 걷는다. 4. 오르막길, 앞바퀴를 들고 올라간다. 5. 내리막길,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정답은 5. 내리막길,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내려간다입니다. 휠체어 이동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앞바퀴 들어,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어야 할 때는 문턱 오를 때와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예요. 휠체어를 뒤로 돌려 걸어야 할 때는 문턱을 내려갈 때와 내리막길을 걸을 때고요. 몸무게가 많을 때와 경사도가 클 때는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지그재그로 걸으면 덜 힘들어요. 그래서 오르막길은 직진으로 앞으로 걸으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내리막길은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걸어 내려와요. 외울 때는 오를 때 울퉁불퉁 길, 앞바퀴 들어, 그래서 오를, 퉁퉁, 앞들. 문턱 내려갈 때 내리막길, 뒤로 돌려, 그래서 내리 뒤돌. 간단히 외워볼까요? 올퉁퉁 앞들, 내리 뒤돌, 올퉁퉁 앞들, 내리 뒤돌, 올퉁퉁 앞들, 내리 뒤돌. 68번. 휠체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올바른 방법은 몇 번일까요? 큰 사진으로 보기를 자세히 보면서 정답을 골라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을 큰 화면으로 살펴볼까요? 탈 때와 내릴 때 사진이 같고 화살표 방향만 다르죠.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시험 문제에서 탈 때와 내릴 때 사진이 같은 게 정답이에요. 들어갔다 나오는 화살표 방향만 다르고 사진은 같아야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뒷걸음질로 들어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는 앞걸음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비좁은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를 180도 돌리는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틀린 답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베이터 문제에서 뒷모습을 하고 있는 건 다 정답이 아니에요. 보기 1번은 내릴 때가 뒷모습이네요. 그러니까 틀린 답이죠. 보기 2번은 탈 때가 뒷모습이네요. 보기 3번은 탈 때 내릴 때 다 뒷모습이네요. 보기 5번은 탈 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마주 쳐다보고 있는데요. 휠체어를 이렇게 끌면 안 되죠.
내릴 때는 뒷모습이라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자세하게 여러 번 익혔는데 정답 잘 고를 수 있으시겠죠? 69번. 왼쪽 다리가 아픈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보행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4.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5.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와 보행기. 정답은 4.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순서입니다. 보행기 사진을 살펴볼까요? 한쪽 다리가 약하면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한 걸음 앞으로 걸은 다음 건강한 다리를 앞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약한 다리 혼자 잘 지탱하지 못하니까 보행기가 다리가 되어주어 약한 다리와 함께 걸어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보행기 사용법은 보행기를 한 걸음 앞으로 옮기고 한쪽 발을 옮기고 나머지 한쪽 발을 옮기는 식으로 걸으면 되겠습니다. 70번.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오를 때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지팡이. 2. 마비된 다리, 지팡이, 건강한 다리. 3. 건강한 다리, 지팡이, 마비된 다리. 4.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5.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정답은 4.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서입니다. 7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평지를 걸을 때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몇 번일까요? 1.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지팡이. 2. 마비된 다리, 지팡이, 건강한 다리. 3. 건강한 다리, 지팡이, 마비된 다리. 4.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5.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정답은 5.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입니다. 7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갈 때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몇 번일까요? 1.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2.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3.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4.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은 3.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순서입니다. 73번.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이용할 때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반쪽 몸이 마비 쪽이고요. 인형탈에서 눈, 코, 입이 있는 얼굴이 앞모습이고 인형탈에 눈, 코, 입이 없는 모습이 뒷모습이에요. 계단 밑에서 보든 계단 위에서 보든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을 보면 계단을 오르든 내려가든 항상 건강한 다리가 아픈 다리보다 위에 있어요. 큰 화면으로 볼까요? 이렇게 계단을 오를 때도 건강한 다리가 계단 위쪽에 있죠. 계단을 내려올 때 모습 역시 건강한 다리가 계단 위쪽에 있고요. 지팡이 문제는 계단을 오르든 내려가든 평지를 걷든 무조건 지팡이 먼저예요.
내려가는 것과 평지는 답이 같아요. 평지는 편평하니까 내 편은 같다라고 외우세요.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계단을 내려올 때 지팡이 먼저 계단을 딛고 그 다음 마비 쪽다리가 계단을 먼저 내려왔죠. 평지를 걸을 때도 지팡이를 먼저 딛고 그 다음 마비 쪽다리를 디뎌요. 복습해 볼까요? 내려올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고요. 평지를 걸을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예요. 평지를 걸을 때와 내려올 때의 답이 같고요. 이 그림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오른쪽에 지팡이를 짚고 있고 오른쪽 다리가 건강한 다리네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와 지팡이가 계단 위에 있으니까 올바른 모습인 거죠. 그 옆에 계단을 내려오는 그림에서는 왼쪽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네요. 건강한 다리가 계단 위쪽에 있고 지팡이와 마비 쪽 다리가 계단 밑에 있으니까 올바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틀린 모습도 살펴볼까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픈 다리가 위쪽에 있네요. 지팡이도 계단 밑에 있고요. 내려오는 모습에서는 지팡이와 건강한 다리가 밑에 있고 아픈 다리가 위쪽에 있네요. 그래서 틀린 모습인 거죠. 이 그림에서는 올라갈 때 왼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고 건강한 다리와 지팡이가 위쪽에 있네요. 내려올 때는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고 건강한 다리가 위쪽에 있으니까 올바른 그림이 되겠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오를 때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내려올 때와 편평한 곳을 걸을 때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오지건마 내편지마건 74번. 다음 내용과 같이 대화해야 하는 대상자는 몇 번일까요? 단계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 익숙한 사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한다. 자극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서 대화한다. 1. 언어장애 대상자 2. 판단력, 이해력장애 대상자 3. 주의력 결핍 대상자 4. 진압력장애 대상자 5. 시각장애 대상자 정답은 3. 주의력 결핍 대상자와 대화할 때의 방법이에요. 75번.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하여 식사하게 한다. 2.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3. 초조해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4. 잠이 쏟아지는 상태라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5. 배뇨곤란이 있더라도 주간과 야간에 물을 충분히 제공한다. 정답은 5. 배뇨곤란이 있더라도 주간과 야간에 물을 충분히 제공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배뇨곤란이 있을 때는 주간에는 식사와 수분을 적당량 제공하고 야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도록 해요. 사발처럼 큰 그릇을 사용하면 음식을 덜 흘리게 되고요. 숟가락이 약간 무거우면 숟가락을 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죠. 초조해하거나 졸려할 때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화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분 섭취는 적당량 충분히 섭취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밤에는 너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치매든 아니든 좋지 않죠. 밤에 계속 화장실을 드나드느라 숙면할 수 없으니까요. 76번.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물에 거부감이 있더라도 물장난은 금지시킨다. 2. 양치물을 뱉지 않으면 삼키게 해도 무방하다. 3. 어두워지자마자 불을 꺼둔다. 4. 낮에는 실내를 밟지 않게 하고 밤에는 실내를 밟게 한다. 5.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유리창과 화장실에 표시를 한다. 정답은 5.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유리창과 화장실에 표시를 한다입니다. 목욕할 때 물에 거부감이 있으면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서 양치물을 뱉게 해요. 어두워지기 전에 또는 어두워지자마자 희미한 불을 켜두는 게 좋고요. 낮엔 밝게, 밤엔 밝지 않게 해요. 낮에는 실내등을 밝게 하고 밤에는 불을 밝지 않게 켜는데요.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게 켜도록 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켜두는 것이 적당해요. 대상자가 시간을 잘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에 혼란과 불안 증세를 나타내는 석양 증후군일 때는 실내 불빛을 밝게 하도록 해요. 텔레비전을 켜두는 것도 좋고요. 77번. 치매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행동한 것은 무엇일까요? 1.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 단호하게 중단시킨다. 2. 계속 식사를 요구하면 방금 드셨다고 말한다. 3.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게 그릇을 그대로 둔다. 4. 밤낮이 바뀌어 낮에 졸고 있으면 푹 자게 둔다. 5. 실내에서 배회하면 안전을 위해 배회하는 습관을 고치도록 돕는다. 정답은 3.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게 그릇을 그대로 둔다입니다. 반복적 행동은 그냥 두고요. 계속 식사를 달라고 하면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친절하게 말하도록 해요. 낮에 졸면 말을 건네서 깨우고요. 집안의 배회 코스를 만들어 주도록 해요. 해롭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냥 두고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면 답을 해주는 것보다 다독여 안심시키는 게 중요해요. 낮에 졸고 있으면 말을 걸어요. 자극을 주어 깨워서 밤에 잘 수 있게 도와요.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게 사용한 식기를 그대로 두고요. 식사하고 나서 달력에 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78번. 기도에 과일 조각이 걸린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제일 먼저 대상자 스스로 기침하게 한다. 2. 대상자를 눕히고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3.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하임리히법을 여러 번 시행한다. 4. 의식이 없으면 119에 신고한다. 5. 구조대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정답은 2. 대상자를 눕히고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하임리히법을 실시할 때 대상자를 눕히는 게 아니에요. 이물질로 기도가 막혔을 때 배에서 가슴 윗 방향으로, 그러니까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려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는 것을 하임리히법이라고 해요. 하임리히법은 항상 출제되는데요. 이렇게 그림으로도 출제되고 문장으로도 출제돼요. 대상자의 뒤에 서서 주먹을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에 놓는데요. 이때 주먹 쥔 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은 대상자의 배 쪽이에요. 다른 한쪽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면 한 손으로 하는 것보다 강한 힘이 실려지게 돼요. 그렇게 두 손으로 대상자의 복부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려요. 후상방은 방향에서 후방과 상방을 합친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약 넣을 때도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고 하잖아요. 하임리히법을 요약해 볼까요? 의식이 있을 때는 먼저 대상자 스스로 기침을 하게 하고요. 대상자 뒤에서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려 이물질을 뱉어내게 해요.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반복 시행해서 이물질을 빼내도록 하는데요. 의식이 없을 때는 119에 연락한 다음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입안의 이물질을 확인하고 빼내도록 해요. 79번. 심폐소생술 순서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가. 기도 유지. 나. 인공호흡. 다. 반응 확인. 라. 가슴 압박. 마. 도움 요청. 1. 가나다 라마. 2. 나마가 다라. 3. 다마라 가나. 4. 라마가 나다. 5. 마나가 다라. 정답은 3. 다마라 가나입니다. 심폐소생술 단계를 외워볼까요?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그래서 반도가 긴, 반도가 긴, 반도가 긴. 80번. 가슴 압박 위치로 올바른 것은 몇 번일까요? 1. 가번. 2. 나번. 3. 다번. 4. 라번. 5. 마번. 정답은 2. 나번입니다. 가슴뼈 가운데 짧은 넥타이처럼 생긴 뼈가 복장뼈예요. 흉골이라고도 해요. 복장뼈를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눈 다음 아래 칸 중간쯤을 압박하는 거예요. 복장뼈 맨 끝에 작고 뾰족한 부분이 칼돌기예요. 이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복장뼈와 갈비뼈는 탄성 있는 연골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장뼈 위에서 5cm 깊이로 압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을 계속 들으시려면 시험이 코앞이라면 오를 클릭하세요. 필기와 실기 문제 해설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고퀄 요양보호사, 구독, 댓글, 좋아요.